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번 각주까지 했었죠. 오늘은 2번 각주부터 보고 각주 마무리한 후에 다시 본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2번, 예여, 갈서한, 음역이죠. 원래는 그레이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레이엄이라고 많이들 인용을 합니다. 제 기명작, 음양엿, 대응사상적 본질, 일서당중, 지출료 대응사상, 시인류사유적 일종 보편 형식, 구유분석 사유소 불과취대적 작용, 이음양오행 취시 건리버 대응사상상. 그래서 단어들 모르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어는 뭐 예컨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는 세 번째 나오나요? 제자가 나오네요. 이것도 역시 당중과 연결되겠죠. 뭐뭐 속에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지출은 지적하다. 요자가 붙었으니까 지적하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대응사상인데요. 대응사상이라는 영어로 이제 correlative 그러는데 이제 뭐 사유, 관계적 사유 그런 의미죠. 관계사상, 음과 양, 뭐 장단, 남녀, 뭐 부자, 뭐 이런 천지 두 가지 대응 관계에 관한 그런 사유 방식, 뭐 논리 체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밑에 줄에 요 소자, 이 바소자잖아요. 바소자는 그 앞에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분석 사유니까 이렇게 해서 명사가 되겠죠. 바소자는 먼저 이 주어가 있고 소의 주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겠죠. 뭐뭐 하는 바니까. 이 한문이든 중국어에서든 부정사가 나오면 이걸 무리하게 먼저 번역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말의 번역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이 취대가 대체라는 의미거든요. 불가취대는 뭐예요? 대체할 수 없다. 그러면 소가 그 동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체할 수 없는 바의 작용. 뭐가? 분석사유가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분석사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동양 사상하고 서양 사상을 우리가 비교할 때 동양 사상은 종합적인 사유, 거시적으로 하나로 보고 서양적 사고 방식은 일단 쪼개서 보거든요. 하나로 보든 뭐 네 가지로 쪼개든. 예를 들어서 신과 인간의 문제. 동양은 늘 연계짓죠. 예. 유교는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도교에서는 누구나 다 신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관계적 사유예요. 그리고 종합적 사유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적 사유 혹은 전일적 사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에 비해서 서양은 아무래도 나누어 보죠. 신과 인간, A와 B, 뭐가 분자냐, 분자를 네 개로 쪼개냐, 데모클리토스처럼 이렇게 쪼갠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인식이라는 말도 이제 서양적인 의미에서 인식은 뭐냐면 나누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더라도 서양은 일단 외과적으로 메스를 가지고 분석해 보는 거거든요. 동양은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서양적으로 말하면 외과적 수술이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할 텐데 동양은 심장을 따로 떼어놓고 보질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장기와 연관성. 이게 이제 황제내경에 보게 되면 이걸 오행관계로서 서로 관계적 사유를 통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체를 종합적으로 인체의 질병 또한
단순히 심장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심장과 관계된 다른 장기와 연관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양은 모든 학문 자체가 분석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종합적, 전체적인 사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석 사유는 서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고, 이 그레이엄이 서양적인 사유에서 동양의 음양 사상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분석 사유가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갖고 있다. 뭐가? 좀 이따가 이제 전체 번역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음양오행은 이게 주어고요. 취시는 곧 뭐뭐이다. 그러니까 시만 있어도 좋은데 강조할 때는 취시가 들어가는 거죠. 곧 뭐뭐이다. 건립한 것이다. 어디에서? 대응사상에서. 여기서는 어와 상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분석사유와 대응사상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 정도 하고 천천히 번역을 해보죠. 이번에 각주는 뭐에 대한 각주죠? 예.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각주인데, 이제 서양적인 의견을 지금 지난 시간에는 고일강, 양계초, 그 다음에 서복관의 설을 소개했죠.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서양학자가 보는 음양오행의 관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컨대 AC 그레이엄은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논문 이름이죠. 음양과 대응사상의 그러니까 본질로 지어진, 이 작자는 뭐뭐로 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음양과 대응사상의 본질. 영어 제목은 인양. 음양이 영어로 인양이에요. 이게 물론 중국 음역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거죠. 인양 and the nature of correlative relate, 그렇죠? correlative thinking 일서당중.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음양과 대응사상의 본질이라고 이름 지어진 한 글 속에서 지적하였다. 어떻게 지적했냐면, 대응사상은 시가 있으니까요. 대응사상은 인류사유의 일종의 보편적 형식이며 갖고 있다. 분석사유, 서양의 분석사유가 대체할 수 없는 바의 작용을 갖고 있으며, 음양오행은 곧 대응사상에서 건립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레이엄 교수 환지출 제9대 음양오행설 주요시 제 천문과 방사지간 유행 후래 제 피철학과 소채용. 여기서는 이제 좀 알아둘 단어가 많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한문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어에서 이 환이라는 글자가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문에서 또 역자, 또한. 근데 현대 중국어에서는요, 이 또 역자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글자가 이끼야. 한문에서는 이게 종결사, 예를 들어서 이는 이냐라. 그러면 인이란 사람답다는 것이다. 사람답다는 뜻이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현대 중국어에서는 백화체에서는 야자는 이렇게 문장 끝에 쓰이질 경우가 없어요. 어디에 쓰이든 이거는 또역자하고 완벽하게 같아요. 그런데 한문과 또 백화에서 요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게 이 환자예요. 동사로 쓸 때는 물론 돌아올 환자입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죠. 한문에서 본래 환자는 또한도 되지만 아직 시제도 또 돼요. 예. 그 다음에 또한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 글자를 기억할 내용은 세 가지예요. 동사로 쓰일 때는 돌아오다.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일 때는 아직 또는 또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 문장 속에서 이해하느냐?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돌아올 환자야, 부사야, 그거부터 구분하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지출이라고 하는 명확한 동사가 보이잖아요. 동사 앞에 있는 건 죄다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아니면 아직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레이엄 교수 아직 지적한다.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뉘앙스로 보면 또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가 나왔으면 상중하 아니면은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글자를 찾아야 된다. 크게 보면, 예.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또 뒤에 또 나오네요. 이 제자는 또 뭐와 연결되나? 요 간자와 연결되겠죠. 뭐 사이에서 유행되었다.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 제자는 빼는 게 좋겠네요. 예.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 제자, 인제 제자지만 중국어에서는 비로소 제자예요. 예. 물론 인제 제자의 약자로도 쓸 때, 아니 간자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로소 제자로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 피자와 소자의 용법인데요. 이것도 한문에서 따온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위의 부위는 동사란 뜻이에요. 파수자 다음엔 무조건 동사가 온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물론 동사가 오기 때문에 동사 앞에 부사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동사죠. 이게 한문에서 대표적인 피동형을 만드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S라는 뭐 주어가 따로 있다면 S는 잘 보세요. 소자 앞에는 의자 붙이라고 그랬죠. S는 A의 부의하는 바가 되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위자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피자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 문장 보면 위의 소위 부위로 쓰일 때도 있고 피의 소위 부위로도 쓰일 수 있다. 근데 뜻은 똑같아요. A의 부의하는 바가 되다. 요 문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 요 부분만 보시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요것만 딱 보세요. 피자 나왔고 소자가 나왔네. 요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A죠. 철학가가. 요게 채용이 동사 V잖아요. 그러면 요 문장은 철학가의 채용하는 바가 되다.
왜냐하면 피자가 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 문장 전체 번역해 볼까요? 후세에 비로소, 후세에 와서 비로소 철학가들의 채용하는 바가 되다. 근데 의자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요 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후세에 비로소 철학가들에게 채용되었다. 그러면 이제 훌륭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문장, 이 제자가 왜 두 번 잘못됐다라. 이 중국 글은요, 오탈자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교정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레이엄 교수는 또한이라고 했죠. 또한 지적한다. 여기까지 됐고요. 요거는 빼자고 했죠. 고대 음양 오행설은 주로 뭐뭐이다. 주로 뭐뭐이다. 요 제자는 간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천문가, 방사들 사이에서 유행되었고 후세에 비로소 철학가들에게 채용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말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음양오행설은 우리가 이제 서양학자들이 보기에 그런 거죠. 동양의 음양오행설은 주로 술수가들이 먼저 이용을 했고 후세에 철학가들이 채택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크게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때에 그 술수가 유행했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어중이라든가 고법명리가 유행하고 자평명리가 유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중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송대에 이제 그 주렴교의 태극도설 같이 아주 막하게 태극도설에서 음양오행설을 채택하고 요게 이제 주작에 혹은 나중에 양명하게 음양오행설이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백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나서 보면 선진의 제자백과들이 음양오행 얘기한 사람들이 무수하잖아요. 오히려 오행이라는 말은 음양가의 원주로 불리는 추현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오행이라고 평하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덕이라고 평했고 오히려 자사나 맹자 계열 유가에서 오히려 오행이라는 말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물론 자사나 맹자 계통에서 오행이란 말은 인의 예지 플러스 성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어떤 경지를 가리키는 거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오행에서의 그 오행과는 의미는 다르죠. 이런 걸 보면 음양오행설 자체라는 이것이 반드시 한대의 술수가들이 먼저 사용하고 주작이나 이런 데서 후세에 사용했다고 보는 거는 편협한 시각이에요. 이게 뭐 서양 학자들의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 제가 강조한 거는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런 문법들 이게 아마 이번 강의 10번 내지 20번 지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반복을 몇 번 들었느냐에 따라서는 확실히 중국어와 한문에 대한 자신감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참고해라. 그레이엄 교수의 그 영어 논문이요. 어디에 그 게재되어 있다. 문헌적인 서양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나 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엄 말고 두 번째 학자, 요거 세미콜론 드디어 나왔네요. 요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에 이 전체 내용과 또 다른 대등한 성격의 내용이 전개된다 라고 할 때 세미콜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왜 그 각주 1번에서 보면 여기 좀 뭐죠? 콜론. 고1강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할 땐 콜론 썼잖아요. 지금은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서양의 유명한 동양 철학자를 서를 소개하고 나서 두 번째 음양오행과 관련된 뭐 중발음으로는 한더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하죠. 중발음으로 한더산 이 정도로 그 발음이 되는데 하여튼 뭐 한글만큼 영어 우리 같으면 그레이엄 하면 서양학자나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는 게 거의 흡사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음역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대표적이죠. 뭐 JB 핸더슨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한덕산이라고 그렇게 그 뭐예요? 그 음역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래서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즉 인의 생각한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생각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발음이 유사하죠. 왜냐하면하고 이 왜냐하면이 지난 강의 마지막 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 인의 우리 발음으로는 똑같죠. 중국 발음으로도 성조만 다를 뿐이에요. 요거는 왜냐하면이고 요거는 생각하다. 생각하다인데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언급하고 넘어가죠. 이 논어나 이런 데 보면 원래 한문에서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위예요. A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할 때 이위를 써요. 이것도 쓸 수밖에 없어요. 한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도 이 이위를 쓸 때가 많아요. 생각하다인데 그러면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현대 중국어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 이위는 어느 때 쓰냐면 잘못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뭐인 줄 알았어.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뭐인 줄 알았다는 말 뉘앙스가 나는 너를 뭐라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잘못 생각했거나 착각했을 때 이위라는 말을 써요. 반면에 이 인위는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틀리지 않는 사실적으로 나는 믿고 있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인식한다 그럴 때는 인위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논문에서는 이런 글은 그 이위라는 단어는 보기 어렵죠. 뭐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대화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논어에서는 그 공자와 아내가 여행 중에 이제 공자가 먼저 도망친 거죠. 사실은 거기는 정황이 안 나오지만 사기 세가에 보면 이제 그런 정황이 나오죠. 안현이 늦게 뒤따라왔거든요. 막 물어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이 어디 이런 사람 못 봤냐 해가지고 결국 찾아오거든요. 그때 공자가 안현한테 하는 그 말이 논어에 나와요. 공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그때 이자와 위자로 결합된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한문법은 복잡해지는데 물론 이 써이자와 위자가 분리돼서 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안 할 수가 또 없네요. 논어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이여위사.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논어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안 죽었으니까 이자와 위자가 된 거고. 근데 실제 고문에서는요. 진지하게 생각할 때도 이위를 써요. 근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위와 인위는 아주 절대 그 혼용해서 쓸 수 없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나오면 생각한다. 먼저 이걸 번역을 하고 음양, 이다죠. 일종, 구유, 뭐뭐를 갖고 있다. 상호관계적 개념. 음양은 일종의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한다. 누가? 핸더슨이. 핸더슨은 즉, 이 즉자도 우리가 두 가지로 다 쓰죠. 물론 이게 구분할 때가 있어요. 대체로 이 한문에서는 짧을 때는 이 즉을 쓰고 이 법칙 측자를 즉으로 쓸 때는 대개 영어의 그 가정형일 때 뭐가 뭐뭐라면 즉 할 때 많이 쓰죠. 문장을 쓸 때. 반면에 이 즉은 A는 곧 B다. 뭐 이럴 때 많이 쓰죠. 물론 혼용해 쓸 때도 있습니다. 예.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핸더슨은 즉 생각한다. 음양은 일종의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relation ID. 예. relational ID. 아까 그레이엄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응사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상호관계적 관계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며 여기 나왔네요. 또한. 예. 이 또한이다. 일종의 이원 분류 계통이다. 라고 생각한다. 생각하며 그 다음에 문장을 먼저 보고 보죠. 이 이원 분류 계통은 앞서 예를 들었죠. 양, 남녀, 부자, 뭐 하늘과 땅, 천지 이렇게 이원 분류. 이거를 이제 대응 관계라고도 보고 이원 분류라고도 하는 거죠. 계통은 체계니까요. 이거 잘 나왔네요. 시스템. 예. 이 오행시 일종 구유 상생여 상극적 순서적 물질. 먼저 읽고 하죠. 이 물질적 특수적 성질, 기 반응, 뭐가 이렇게 기나, 예. 여기까지 먼저 번역을 하죠. 이 문장이 영어까지 있어가지고 헷갈리긴 한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상생, 상극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뒷문장 보시면 이 이는 end니까 뭐 어려울 거 없고요. 오행은 다섯 가지의 구유 갖고 있는 상생과 상극의 순서를 갖고 있는 물질이며 물질적 특수한 성질로서 반응을 일으킨다. 고 생각한다. 천천히 처음부터 할게요. 핸더슨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는 말 뒤에 문장이 길면 생각하기를, 또 누가 말한다 할 때는 말하기를 하고 마지막에 라고 본다 라고 하였다 하면 돼요. 음양은 일종의 상호관계를 갖춘 개념이며 또한 또 역자의 뜻이라고 그랬죠. 일종의 이원 분류 체계이라고 일종의 이원 분류 체계이며 그리고 오행은 일종의 상생과 상극의 순서를 갖고 있는 물질이며 물질적 특수적 성질로서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본다. 뭐라고 생각한다를 끝에 하려면 라고 생각한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출전 표시요. 뭐 참고해서 본다.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다른 수업에서 얘기했나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자사와 맹자가 인의 예지성을 가리킨다고 이제 밝혀진 게 2001년도잖아요.
그때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학자 중에 한 분이 방박이라는 학자인데요. 중국의 현대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의 설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방박 교수 지출. 음양오행지 자구이 중국 문화적 골가 시종 전국 후기 도서한 중기 육적 형성적 인용문이니까 여기까지 끝까지 가죠. 제차 지전 음양자 음양 오행자 오행 가교 분진 전인지 진 같기도 하고 전 같기도 하고 그 뭐 한자 발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실제로 이게 중국어로 읽어야 되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우리말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뭐 중국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어를 어떻게 독해하느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으니까 물론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은 방박 교수는 지적한다. 음양오행은 이 자구이는요 뭐뭐로서 뭐뭐로 삼다도 되고 뭐뭐로서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두세요. 음양오행은 중국 문화의 골간으로서 이다. 요 종 또 반가워도 나왔죠. 뭐뭐로부터 뭐뭐에 이르다. 이 앞에서는 이게 이를 지자로 나왔는데 이를 도자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의미는. 전국 후기로부터 서한. 이 중국 사람들은 전한을 그 서한이라고 그래요. 후한을 동한이라고 그러고. 물론 수도가 서쪽에 있었냐 동쪽에 있었냐 그런 얘기고요. 단어로 보면 육속 이거는 그냥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부사입니다. 이런 건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전국 후기로부터 전한 중기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형성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한 중기 이전에는 음양은 스스로 음양, 오행은 스스로 오행으로 각각 그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음양과 오행은 별도의 표준으로 작동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설이 많아요. 사실은 뭐 관자나 여시추주나 해남자에서도 음과 양이 서로 교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술수학에서 적용될 때는 전환중기에 특히 이제 동중서 사실은 오행상생이라는 말도 동중서가 처음 쓴 말입니다. 실제로 그 진나라 이전의 제자백과에서 보면 상생보다는 상극관계가 우선이죠. 실제로 추연이 뭐예요? 오덕종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왕조는 오행의 상극관계로 교시된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상생의 문제는 오행가에서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용어상으로 쓸 때는 상극이라는 그런 관계가 더 우선했고 상생관계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거는 동중서에서 그 용어로는 처음 시작된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얘기죠. 예. 뭐 여러분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자유롭게 생각할 여지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하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또한 방박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니까 콜론이죠. 음양오행은 중국 문화의 골간으로서 틀로서 골간이는 똑같죠. 전국 후기로부터 시작하여 전국 후기로부터 전한 중기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이전에는 음양은 스스로 음양, 오행은 스스로 오행으로 각각 구역을 갖고 있었다. 각각 따로 놀았다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출전이죠. 참조해라. 방박의 음양 오행 탐원이라는 논문을 참고해라. 어디에 들어있냐? 양수집,
중국 문화와 철학 논집 상해인민출판사 여기 몇 페이지에 들어있다. 초기라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시간적으로 오래되네요. 또 벌써 시간으로 그 35분이나 됐네요. 예. 예, 제 모습입니다. 많이 늙었죠. 오늘 강의 여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토요일 2교시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당분간 녹화는 금요일 1교시 수업하고 토요일 1교시 수업을 화이트보드 위주로 해서 저 뒤에 병풍 있지 않습니까? 예, 병풍에다가 이제 화이트보드를 설치해서 병풍 있는 자리에 그래서 제가 서서 필기 위주로 하는 강의와 이렇게 제가 지금 찍어놓은 그 교재 파워포인트로 하는 거와 병행을 해서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원래 실시간으로 학교에서 하라고 권장은 하지만 특히 뭐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프로그램 깔고 들어오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접속은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윤막 검색해서 치면 뭐 이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